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영화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고 싶은데 요즘 네. 바빠서 잘 못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영화비가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근데 OTT들이 워낙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쵸. 영화관 가는 인원들도 많이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최근에 뭐 우연찮게 영화관을 한번 가봤는데 규모 대비 사람이 너무 없고 영화 비용도 진짜로? 비싸고 그리고 요약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영화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갔다가 보지도 않고 요즘 얼마 정도 하나요? 13,000원. 진짜 좋네요. 팝콘 하면 2만 원. 그 돈이면 조금 아깝죠. 거의 한 달치 OTT 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마라톤. 예전에 나왔던 네. 감동적인 영화죠. 마라톤을 좋아해서 마라톤 가끔 뛰는데 그때도 약간 학교 폭력 아니 학교 폭력이 나와요. 네, 기억나는 것 거기서도 같습니다. 나오고 최근에 어떤 야구 영화인데 장애가 있는 아동들만 모아서 야구 관련된 봤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 예, 그 친구들 결국에는 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 학교 때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생활할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렇죠. 더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네.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로스쿨에서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친구 정말 대단한 게 변호사 시험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와.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어쨌든 제가 이제 휠체어를 좀 자주 끌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나중에 이제 직장도 너무 잘 들어갔고 지금 또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편견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네. 조금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땐 더하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들 놀려야 내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 어린 네. 시절에는 왠지 모를 잘못되었지만 그런 네. 좀 이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구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본성.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말리고 교육을 네. 하겠지만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같은 가해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또 비장애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다를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피해 학생이 이제 장애 네. 학생일 경우에 처벌이 더 커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아마 좀 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피해 사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제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은 더욱 이제 위법성이 사실 중하다고 봐야 되고 사실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통 가해자 피해자분들이 학교 폭력 다음에 민사, 형사까지 다 네. 하잖아요. 그때도 더 가중 처벌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이제 109쪽에 여기 있고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먼저 학폭위 심의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된 교육부 고시를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나와 있고 네.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네. 가중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뒤에 책을 이렇게 좀 전시해 놓고 하는데 이거 무료 PDF로도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래서 그럼 형사 소송에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학폭위처럼 사실 형사적으로는 어떤 법령으로 형법상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가 발간하는 죄종별 양형 기준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가중 요소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양형 요소라고 하고 있고 네. 뉴스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듯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반사회성이 더욱 발현되는 소위 이제 악질적인 행태는 더욱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학교 와, 폭력에서는 네. 이제 네.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은 사회적 약자는 다 맞습니다. 가중 처벌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 네. 뭐 노인, 네. 여성,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셨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 뭐 어떤 네. 체계 건장한 남자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맞을까요? 정리를 하자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네. 실제로 이제 기준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네.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지인 얘기기도 한데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또 자녀가 좀 장애가 있어요. 네. 굉장히 고민하는 게 그 학교를 일반 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 모여 있는 학교를 보낼지 네.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자녀한테도 피해가 있지만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의도치 않게 가벼운 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고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이제 가치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친구한테 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학폭으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많이 자녀와 잘 소통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결정을 내리시면은 어디서든 또 겪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다 그리고 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한마디를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의견서나 진술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처분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 것도 법률상 하나의 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어떤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장애 정도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숨기지 마셔라. 맞습니다. 네, 라고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